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여러분, 제가 투트랙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인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온꿈사라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는 투트랙 채널만 알고 있는데 투트랙이 온꿈사라는 셀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지는 몰랐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온꿈사 카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는 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셀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투트랙 채널을 보시고 온꿈사 채널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들었고, 지금까지 2019년도 3월 4일에 개설을 했으니까 진짜 몇 개월만 지나면 6년이 돼가는 장수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게시글은 보니까 벌써 15만 개를 넘었더라고요. 벌써 오늘 기준으로 15만 5개.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기에 쓴 게시글이 1483개예요. 그리고 제가 쓴 댓글이 51,867개예요. 방문은요, 32,681개예요. 자, 6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2,000일 좀 넘겠죠? 2,000일이 넘는데 32,000번 정도 들어갔으니까 하루에 몇 번을 간 거예요? 하루에 16번 정도를 들어간 거라고 그냥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제가 거의 눈 뜨자마자 들어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시글이 있는지 알람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람하고 그리고 댓글 써드릴 수 있는 건 써드리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최근에 쓴 사업일기, 가장 최근에 쓴 사업일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투트랙의 사업일기, 온라인에서 물건 팔기,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 자, 이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이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게 신기한 시절이 아니게 됐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됐던 거죠. 더 이상 새롭고 신기하고 혁신이라는 느낌을 주어지지 않지만 조금 변화의 징후가 좀 느껴진다 라고 한 거죠. 뭐 세대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경쟁에서 도태해서 사라졌고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타나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셀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평범해진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온라인 셀링 그것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상상하며 준비하는 자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는 제 생각을 좀 썼던 글입니다. 이런 글들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면 근데 이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겠지? 라고 안심하는 셀러들보다는 이 글을 보면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라고 가져보거나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이건 이제 제 사업일기였고요. 다른 분들의 사업일기를 한번 볼까요? 뺨토끼님의 사업일기네요. 쿠팡에 많은 광고에 의존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광고가 효율적인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요. 사실 쿠팡의 매출이 절대적이라서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을 늘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뷰 같은 거 외에도 유튜브 컨텐츠, 쇼츠 컨텐츠, 블로그 쌓아가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깜토끼님한테. 그랬더니 그런 단계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은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액이 생각보다 꽤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의 마케팅을 시도해 보겠다고 사업일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일기를 읽고 쿠팡에만 의존하던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블로그 한번 해볼까? 나도 쇼츠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분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인데 주문을 받았는데 개인 통관부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분의 주문을 그냥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개인 통관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걸로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상품권이에요.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절대로 회원님의 개인 통관 부호로 받아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주문을 줬으면 반드시 고객의 개인 통관 부호가 있어야 해요. 이런 건들은 앞으로 고객과 연락을 직접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내 개인 통관 부호로 상품을 받고 구매 대행 자체가 자가 사용 목적인데 상업적으로 다시 판매가 되는 형식으로 보일 수 있어서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제가 댓글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누군가가 이 글을 보게 되고, 아, 이거는 이런 케이스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저희 옹꿈사에서 꽤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도두구리님의 사업일기입니다. 도두구리님은 저희 옹꿈사에서 투트랙의 브랜딩 병행 수입을 거의 한 2년 전에 배웠던 분이신데요. 돈 엄청 잘 보고 계신 셀러분 중에 하나인데, 재고 이슈 이러면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왜 저는 매번 재고 이슈가 생기는 걸까요? 분명 지난 사업 일기에도 재고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자, 좋은 거죠. 어찌됐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온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은 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마케팅, 몰랐던 마케팅 방법을 또 공부하고 있대요. 또 이런 부분 또 성공하게 되면 사업일기에다 공유를 해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 간접 경험으로 이 사업일기를 통해서 나의 방법도 테스트해볼까? 내 상품도 테스트해볼까? 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또 쿠팡의 물류가 정책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쿠팡 외에 창구를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네요. 이번에 월요일님의 사업 일기를 한번 볼게요. 이 월요일님 같은 경우는 역시 브랜딩 병행 수입을 컨설팅을 들었던 분이고, 이분의 사업 일기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그래도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직원을 구했다고 합니다. 축하. 혼자 하시다가 이제 직원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이 부업으로 하고 계셔서 본인이 인볼버 할 수 없어서 직원을 구하신 것 같아요. 뭐 알바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과 1, 2년 전에는요, 사업일기들이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할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상품을 판매를 할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플랫폼이 좋은 상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다. 이분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탈쿠팡을 해야겠다. 요즘 다 탈쿠팡이 요즘 대세인가 봐요. 네, 어쨌든 12월 중순까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고 사업일기에다가 적어주셨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송스님의 사업일기입니다. 해랑은님이 운영하시는 일본 구매 대행 컨설팅, 옹꿈사에서 하고 계신 컨설팅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파워 등급이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해랑은님이 진짜 좀 대단한 게 뭐냐면, 본인들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한 70%, 80% 정도는 대부분 매출액이 1,500만 원, 1,000만 원 다 넘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는 분들을 또 1대1로 코칭을, 컨설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노출을 하기 위해서 스토어를 아예 그냥 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잘 안 되던 분들도 매출액이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렇게 넘을 수 있도록 코칭을 별도로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코칭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파워 등급이 되셨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업일기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다짐도 하고, 후배분들은 이걸 읽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하면서 이 옹꿈사 카페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옹꿈사 카페는 또 이런 사업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많이 올려요. 나인모델님이 택배 계약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인데 택배를 계약을 한대요. CJ 대한통운 택배사와 계약해 보려고 동네에 있는 CJ 대한통운에서 전화했는데 배대지에서 거래하는 택배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만약에 택배를 계약하려면 국내에서 나가는 물류, 국내에서 움직이는 물류가 많아야 되는데, 구매 대행은 국내에서 물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가 CJ랑 거래하고 있는 데를 선택을 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을 국내에서 인계돼서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 셀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계약을 하시려면 적은 양이라도 직접 컨트롤하는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구매 대행은 국내에서 택배를 사용할 일이 반품 수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양이 적어서 직접 계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동시에 하신다면 해당 사업자로 택배 업체를 선택하셔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은요, 이것도 질문 게시판에 왔네요. 일본 구매 대행 사입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구매 대행 사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 온꿈사에서 하는 것도 들었는데 더 퍼스트 하우스라는 카톡방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퍼스트 하우스는요, 해랑은님 컨설팅의 수강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톡방이에요. 온꿈사에서 하는 것도 들었는데 라고 하셨으면은 아마도 예전에 저한테 들었거나 아니면은 클래스유를 들으셨던 분 같아요. 자, 꾸준하게 일본 구매 대행 제품들은 쿠팡이나 네이버에 올리는데 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오긴 해요. 보니까 피규어, 장난감, 옷 등 투플렉스 반자동으로 올릴 때, 자, 투플렉스 반자동, 투플렉스 좋은 프로그램이죠.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사입해서 제 배대지에다 재고를 갖다 놓고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사입이라는 것은 이제 배대지 사입이 아니라 수입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도도고리님이 답변 주셨는데 맞습니다. 구매대행과 사입은 별개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입을 구매대행 사업자를 두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입은 반드시 사업자 통관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아까 여기 보신 피규어라든가 장난감 이런 것들은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 시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입이 배대지에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불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가서 사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했는데 사실 매번 일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 현지에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컨택을 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사갖고 배대지로 보내놓거나 뭐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수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일본 구매 대행 사입이 아니라 셀러분이 구매 대행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냥 수입을 그냥 원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다른 분들이 또 질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린 것도 있어요. 브랜드 셀링 미카엘님 설명해보고 브랜드 셀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미 같은 상품을 너무 싼 가격에 올린 고수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그냥 닥등하면 될까요? 초보분들 그냥 가격 경쟁력 없이도 올리시나요? 라고 해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결국엔 최저가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셀러는 최저가만 판매하는 셀러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노출이 잘 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고객은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그 가격대를 머릿속에 인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어. 근데 이 가격이 노출이 되는데 구매 후기도 괜찮고 평도 괜찮아. 구매 건수도 많아. 그럼 여기 믿고 이 가격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가격만 여러분들이 책정해 놓으면은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온꿈사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꿈사 카페는요, 사실 최근에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해주고 계세요. 또 어떻게 알고 또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저희는 각오라는 걸 꼭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각오를 갖고 또 가입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제조에서 유통 전반까지 확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TWOS님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브랜드 업체 제조만이 아닌 자신의 브랜드로 진실된 브랜딩을 하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업. 제가 답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온꿈사에서 꼭 본인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투트랙 드림. 이게 나중에 또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이.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우선 한 개라도 팔아보자. 즐거운 소싱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한 개라도 팔아보자. 포기하지만 말자.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항상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자. 우선 한 개라도 팔아보자 라는
가보에서 실행력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실행력을 갖춘 만큼 빠르게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트랙.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달아봤어요. 또 마지막 한 번 더 달아볼까요? 부자가 아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꼭 되고 싶다. 꼼꼼한 의욕보다 욕심이 앞서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정도를 걷자. 제가 딱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도 꼼수보다는 정도를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의 최종 목표, 대출금 없는 내 집과 밥 먹을 때 가격 걱정 없이 주문하기,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여유. 이분은 좀 멋진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이 먹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경영 철학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각오가 참 멋있네요. 나중에 경영 철학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오 한마디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온꿈사에서 활동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온꿈사는요, 혼자서 외롭게 고분분투하는 셀러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로 모르는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부하고 성장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런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9년 이상. 그래서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입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활동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내 사업을 기록하는 곳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꿈사 카페 많이 들어와서 이용해 주세요.